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에 이어 목포를 찾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전남 동부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구조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도 전에 방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뒤엉켰습니다. 방명록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쓴 윤 후보는 기념관을 돌아본 뒤 자신에 대한 비판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또 광주 근무 등을 언급하며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전두환 망언 사과 이후 인식의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 후보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반성 또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후보와는 다른 깨끗한 정책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이 정치 세력 교체의 진앙지가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와 메가시티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광주 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내의 공장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보존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근현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가급적 보존하면서 아파트 위주의 개발보다는 복합 상업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 부지의 화력발전소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중반 세워진 철골 구조 시설로 근대사의 중요 건축물이자 일제 수탈의 역사적 현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측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위주의 개발 계획을 신청한 가운데 광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광주시는 이미 원형 보존을 결정한 해방 이전의 시설물 4곳과 함께 추가로 10개 건축물을 우선 보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보존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그동안 검토된 27개 시설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게 나타난 공장 이과 등인데 원형 또는 부분, 이전, 디지털 등 다양한 보존 방식이 검토됩니다. 산업 건축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특히 광주시는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을 피하고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방향도 밝혔습니다.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적 수준의 호텔과 라키비움 등 복합 문화시설 유치를 요구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기본 방향을 토대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지 소유주 측의 협상 조건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본 예산으로 7조 12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1.6%, 7,29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내년 초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추진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은 1,338억 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보다 8,447억 원이 증가한 10조 4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입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0세대가 입주한 광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작년 10월 첫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건설사 측이 보증금 2.2% 인상을 통보하자 일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밖에 안 준 상태에서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입주민들은 관련법상 임차인이 보호받는 임대 기간은 2년인데 건설사가 1년마다 인상한다는 특약 조항을 내세워 인상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합니다.
연체를 부과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가 법에서 정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 아니라며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당 특약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이 약간의 다툴 여지는 있었으나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입주민과 건설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 공장 원유 유출 방제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출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 복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시의회가 대응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바위 틈 사이로 검은 기름이 둥둥 떠다닙니다. 흡착포로 기름띠를 걷어내지만 역부족입니다. 화학물질 제조 공장인 오리온 엔지니어드 카본즈 공장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난 건 그제 자정쯤. 5시간에 걸쳐 130톤가량의 원유가 유출돼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공장 직원들과 주민 등 200여 명이 긴급 방제에 나선 끝에 하천수 표면의 유막은 상당 부분 걷어냈지만 바위 틈새에 낀 원유 찌꺼기 제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유막들을 완벽히 제거를 하고 바닥에 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토양에까지 있는 것들까지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원유 저장 탱크의 수위 측정기 고장. 여수시 의회는 업체 측의 시설 관리와 점검이 부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뒤 9시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등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이 끝까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대형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뻔한 산단 원유 유출 사고. 여수시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 요양병원 집단 감염 확진자가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서구의 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로 지금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체 확진자 대비 돌파 감염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목포시 청년 정책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목포시는 청년 정책 관련 의제 발굴과 제안 그리고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 양림동의 근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인문학 축제 굿모닝 양림이 다음 달 말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양림동의 100년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 등 다채로운 작품이 거리 곳곳에 걸리고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 등의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을 채워놓고 음식이 필요한 이웃이 함께 공유하는 우리 동네 공유냉장고 1호점이 나주 빛가람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유냉장고는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먹거리를 채워놓고 생활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는 일종의 푸드 쉐어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산 배추와 절임 배추가 롯데슈퍼에서 시중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해남군은 배추 최대 산지이자 우수 산지로 손꼽히며 해남 배추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약처의 해썹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투명한 경영과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부로부터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14곳 등 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경영 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키위 생산량 전국 1위인 보성에서 19일부터 이틀 동안 키위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조성 농공단지에서 열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하 공연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됩니다. 키위 특별 할인 판매는 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 상하행선에서 실시되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할인 판매 행사도 펼쳐집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의 쌀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 격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성명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보다 26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 재정 분석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재정 지출에 대한 평가에서 효율성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종합점수에서 1위를 차지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지난해 76%였던 공기업 부채 비율을 66%까지 줄이고 지방 보조금 증가를 억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원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 산업전이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원식물 생산농가의 다양한 제품과 관리용품은 물론 50여 명이 참여하는 플라워쇼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순천시가 국내 최대 정원수 유통과 판매를 위해 국비 등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순천만 가든마켓 준공식도 오늘 순천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요소수 예비분 일부를 광양한 인근 주유소에 보급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보급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 15톤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인근 2곳과 동광양 IC 인근 등 주유소 5곳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광양항 5곳을 비롯해 부산항 7곳, 인천항 8곳 등 32개 항만 인근 주유소에 요소수를 공급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광주 중회공원의 송전 철탑이 40년 만에 철거됩니다. 광주시는 중회공원 송전 철탑 철거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오는 2023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회공원을 지나는 송전선로 철탑 13기 중 주민 주거지에 밀접한 10기가 지하로 이설됩니다. 이번 주 중에는 계속해서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고요. 기온이 낮은 동부 내륙과 높은 산지는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광주가 4도로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2도로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무안 11도, 완도 13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먼 바다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비 예보 없이 낮 동안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